이제 막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부동산 경매를 하려 하는데 어떤 물건에 입찰해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막상 입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혹시 만약에 초보자라면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참고하셔서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권리 분석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이래서 중요하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해,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을 모르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되겠죠. 만약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있는 물건이거나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아무리 싸게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얽힌 권리관계를 해결하는데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인수해야 할 권리로 인해서 세입자의 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간혹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이런 경매 물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파악이란 이렇듯 법적인 사실관계를 깨끗하게 풀어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를 이어받는 절차와 같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지나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리관계가 엉망으로 얽혀 명도소송 같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거나 세입자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는 권리관계 파악이 아주 쉬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낙찰 후에도 권리 이전을 받기 쉽거나 부동산을 인도받기 쉬워서 수익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습니다. 전체 경매 물건 중에서 70% 정도는 대부분 낙찰 후에 길어봤자 3개월 안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고르면 굳이 어렵게 낙찰받고도 속을 썩일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빠른 명도로 인해서 초보자도 낙찰받아 손쉽게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반복 학습을 해야 하니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경매 물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찾으시면 안전하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째,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채무자 겸 소유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택 경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입자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사비를 챙겨줘야 합니다. 경매를 당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넘어간 뒤에서야 부동산 경매 내용을 이해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낙찰자를 맞이한다면 짜증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도 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불어 각종 공과금을 낙찰자가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초보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낙찰가 이외의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없고 채무자가 직접 살고 있다면 이런 수고를 덜게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낙찰 후 처리 절차가 편합니다. 세입자와 달리 약간의 위로금만 줘도 손쉽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으로 입찰을 시작해 보시고 경매의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있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항력 없는 세입자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와 비교하면 대항력 여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전입신고를 했고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또한 그 소액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매 물건은 임차인이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매각 대금에서 받아 나갑니다. 즉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배당과 명도의 칼자루는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새로운 주인인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면 이 서류를 주겠다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 두 장의 서류가 필수 조건으로 따라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며 속을 썩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언제 해줘야 할까요? 당연히 세입자가 명도, 즉 이사를 가는 날이면서 집이 확실히 비워졌는지 확인한 다음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서류를 줘버린다면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주어야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한 예로 지인이 낙찰받고 명도 확인서 같은 서류를 언제 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 집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건네줘야 한다고, 꼭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줄 테니 명도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약한 마음에 급하게 넘겨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세입자의 어려운 입장을 배려해서 명도 확인서를 미리 써주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딱한 듯 보이면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먼저 서류를 챙긴 이 세입자는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했던 이사 날짜를 계속 미루며 또다시 어려운 형편을 내세우며 별도의 이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기분이 어떻겠나요? 속도 상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입자는 보통 계속 애를 먹이며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 대비 어쩔 수 없이 낙찰받은 그분은 추가로 이사비를 내주고 명도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발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경매 투자자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매에 나오게 된 부동산에 사는 임차인이나 주인의 경우 막무가내로 이것저것 요구를 하면서
낙찰자를 괴롭히기도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인 칼자루를 적절한 시점에 휘둘러야 합니다. 배당받는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이라면 반드시 이 철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이사를 서두르는 세입자 중 이사갈 곳이 확정된 상태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본 후 그곳의 집주인과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진짜 그 날짜에 입주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서류를 챙겨줘도 충분합니다. 셋째, 선순위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라면 일단 안전한 물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경매 매물로 나와서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매각 대금에서 전액 배당받고 집을 비워주게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물건은 대부분 세입자가 이미 이사를 가서 그 집에 없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이사비를 줘가며 명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유찰로 인해서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못 받은 나머지 금액만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물건 찾는 법 어렵지 않으시죠?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있더라도 배당받는 세입자인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물건을 찾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건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의심이 든다? 그래도 모르겠다? 입찰하려는데 확답을 받고 싶다? 그러시다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투자로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시고 수익의 결과를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